운전 좋아하세요? 저는 면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생겼어요. 그 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장롱면허 실어 인간이라서 반드시 자동차가 생기면, 면허를 따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해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나마 운전해보고 싶다 이런 정도? 그렇지만 그 막연함이 운전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동기로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면허를 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 초에 뭔가 성취감을 느낄 만한 그런 일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인생이 왜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될까 싶은 마음에 면허라도 따면 그래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한 가지 정도는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면허 따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이 일이 저의 1년을 갉아먹는 일이 될 거라는 걸요. 어쨌든 그래서 저의 운전면허 도전기가 시작되었고, 필기시험부터 준비하기로 합니다. 필기시험은 그냥 운전면허 어플을 다운받고 문제은행이 있길래 그 문제들을 답을 다 외웠어요.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으로 가서 필기를 봤습니다. 하루 정도 공부하고 갔는데 운이 좋았는지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시험을 준비해야 하는데, 기능시험은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원을 가야 될까 고민하던 찰나 그 운전면허 어플에서 학원을 추천해줬습니다. 그래서 추천해준 그 학원으로 가게 됩니다. 보통 운전면허 학원들이 도심이나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잖아요. 제가 선택한 운전면허 학원도 멀리 있어서 버스로 1시간 정도는 가야지 되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가서 기능시험 접수를 하고 4시간을 교육을 받은 다음에 바로 시험을 보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지만 다행히도 잘 가르쳐주는 좋은 강사님을 만나서 4시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하고 바로 시험을 봤는데 100점으로 합격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따는 과정이 이렇게 누구나 잘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도로주행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도로주행 교육은 6시간을 이수한 후에 바로 시험을 보면 된다고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 정도면 합격을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 다음 날부터 도로주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능시험 교육 방법과 도로주행 교육 방법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우선 도로주행은 2시간씩 3일을 배웠는데 매번 다른 강사님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정받은 강사님들이 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날 강사님은 옆에 앉아서 수다를 떠는 걸 좋아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차를 움직여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주거나 코스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내가 젊을 때 비행기를 만들었어, 탱크를 만들었어 이러면서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그런 강사님이 걸린 겁니다. 그러면서 차선 변경이나 유턴 같이 뭔가 핸들 조작이 필요할 그런 때에는 직접 옆에서 핸들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핸들을 조작한 게 아니라 강사님이 직접 핸들을 움직여서 제가 뭔가를 배우거나 깨달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나 경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도로고 차들이 많다 보니까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긴 했지만, 기능시험 준비할 때랑은 달리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연습을 하고 어떻게 시험을 보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 운전 경험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과하게 배운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강습이나 운전면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간 저는 원래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2번째 강사님은 어떤 스타일인지 보고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강사님은 과묵하신 분이었습니다. 너무 극과 극의 강사님을 만난 거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자신이 아무 말이 없다면 잘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은 하셨지만 역시 첫 번째 날 강사님과 같이 핸들 조작이 필요할 때는 직접 핸들을 움직여서 오늘도 연습이 하나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고가 날까 완전 긴장하고 차를 운전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던 저는 이렇게 또 2시간을 날려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 마지막 강사님은 길도 잘 알려주시고 팁도 잘 알려주시고 열정이 넘치셨지만 2시간 안에 그 모든 것을 이해해서 배우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2시간 배운 운전 경험으로는 합격이 가능한지 의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6시간을 다 채웠으니까 이제 시험을 보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보게 됐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는 점수 미달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불합격이 되고 안내데스크에서 그 다음 시험은 몇 월 며칠입니다 하고 다음 시험 접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다 그렇게 하는구나. 옆 사람도 그렇게 하네? 그 생각으로 다음 시험을 예약합니다. 그렇게 저는 세 번째 시험까지 이 학원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원에서 세 번째 시험을 보고 또 떨어진 날 차에서 내리기 전에 감독관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전 실력이 전혀 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상태인 것 같은데 왜 자꾸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만 보지 마시고 연습을 더 하세요. 돈 아깝지 않나요? 응시료가 얼만데. 저에게 12조로 얘기하면서 저를 비꼬듯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그 차에 저랑 감독관 둘만 타 있으면 제 운전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뒤에 다음 응시생도 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는 타인이 있는 공간에서 저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는 감독관을 보면서 제 체면과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제가 불합격을 3번이나 했다고 해도 그런 말을 제가 꼭 다른 사람 앞에서 들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정말 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 충격받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속상해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울었던 것 같아요. 물론 6시간 연습하고 운전을 잘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도로주행을 가르쳐주는 강사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처음부터 잘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저의 2025년의 봄은 눈물의 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학원을 더 이상 가지 않게 됩니다. 도로주행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될 일인가 싶었고 그 떨어진 자존감이 회복하는 데까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자동차 사고 나서 면허 딸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면허 준비를 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11월이 됐고 그래도 기능시험까지는 한 번에 붙었는데 도로주행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1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모든 시험을 다 봐야 하니까 유효기간 전에 반드시 면허를 따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운전 시뮬레이션 학원에 등록하게 됩니다. 운전 시뮬레이션 학원은 실제 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 기계로 운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도로에 비해 사고날 위험도 없고 수강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합격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연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서 등록을 하고 다시 운전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장내 기능까지는 다 했기 때문에 도로주행 무제한 패키지를 구매해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3일차인데요. 좌회전 연습을 해봅니다. 시뮬레이션 운전 연습은 처음 해보기도 하고 워낙 자동차 차체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휘청휘청 하면서 감을 못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화면 아랫부분에 방향지시 신호 위반, 속도 위반 같이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좌회전 처음 연습할 때는 교통신호를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감을 익히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으면 그때에서야 신호를 다 지키면서 교통법규를 지켜서 운전을 해봤습니다.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좌회전할 때 점선이 필러에 보이지 않으면 그때 핸들을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감을 익히면서 연습을 잘 해줍니다. 주행연습 4일차에는 우회전과 차선 합류를 동시에 연습합니다. 차선 합류하기 전에 정지선은 없지만 미리 멈춰서 좌우를 살펴줍니다. 제일 끝 차선으로 돌아야 되는데 아직 연습이 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돌다 보니까 1차선까지 갈팡질팡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간 음주운전하는 차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보셨죠? 계속 가운데 차선으로 차선 합류하니까 결국에는 뒤에 오던 차랑 부딪혀서 인도까지 올라가 버리네요. 이게 현실이었으면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계속 연습은 해보는데 도저히 감이 오질 않는 겁니다. 계속 두 번째 차선으로 들어오게 되고 세 번째 차선으로 들어갈 기미가 없는 겁니다. 핸들을 너무 빨리 푸는 건지 너무 천천히 푸는 건지 그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잘 몰라서 4일째는 2시간 내내 헤매다가 집에 왔습니다. 운전 연습 5일차입니다. 어제와 같이 안 되는 우회전과 차선 합류를 마저 연습합니다. 어제 오늘 4시간을 우회전과 차선 합류를 연습하다 보니까 살짝 감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차선이 아닌 3차선으로 차선을 합류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점점 갈수록 더 감을 찾아서 우회전과 차선 합류하는데 이렇게만 조금 더 연습하면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주행 연습 6일차, 오늘은 유턴입니다. 사실 집에서 다음에 어떤 연습을 하게 될진 모르지만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미리 했습니다. 전날 집에서 유턴하는 영상을 찾아봤는데 다음날 유턴 연습을 하게 돼서 타이밍이 아주 좋았습니다. 유턴 연습을 할 때 핸들을 처음에 다 감는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어느 시점에 핸들을 풀어야 할지 또 얼마나 풀어야 할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시뮬레이션의 장점인 위에서 보기 기능을 사용해 봤습니다. 위에서 보기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화면에 차를 위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턴 연습할 때는 저 기능을 켜서 감을 잡아줍니다. 어느 정도 감을 익히면 위에서 보기 기능을 끄고 이제 정말로 내가 연습을 해봅니다. 출발하세요.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규정 속도 60km입니다. 주행 연습 7일차, 드디어 오늘부터 도로주행 코스를 연습합니다. 방금처럼 코스 연습할 때는 내비게이션 음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맞춰서 코스를 타면서 연습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장내 기능시험 볼 때처럼 실태처럼 연습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점수가 깎여 나가는 걸 볼 수 있고 어느 구간에서 어느 항목으로 점수가 깎이는지 화면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도로주행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전면허 학원에서는 내가 충분히 차를 운전하고 연습해볼 기회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실제 시험처럼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코스를 한 바퀴 삥 돌고 오는 게 전부여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운전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연습할 수 있고 내가 오롯이 감점과 실수를 통해서 부족한 점을 연습하고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실제 차는 아니지만 도로에 있는 여러 차들을 구현하다 보니까 어떤 차들은 급정거하기도 하고 내 앞으로 급 끼어들기를 하는 차들도 있습니다. 돌발 상황에 대한 연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서
그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단점도 한번 생각해보면 꽤 시뮬레이션이 잘 구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뮬레이션에서는 GS25 편의점에서 우회전해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GS 편의점이 아니라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다던가 아니면 저 파란색 가게 간판에서 우회전해야지 했는데 그 가게가 똑같이 있긴 하지만 가게가 간판을 빨간색으로 바꿨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만 믿고 연습을 했다가는 그런 현장 도로 상황에 대해서 당황할 수가 있다는 그런 점이 단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그래도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이다. 이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나 핸들 같은 거 그런 걸 말하는 건데요.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내가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 그게 현실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급감속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실제로 느끼기에는 구현이 제대로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내가 원하는 만큼 꺾으려면 좀 더 많이 꺾어야 내가 원하는 만큼 움직여지는데 실제 차에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핸들이 확확 틀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움직여야 내가 원하는 만큼 갈 수 있는데 속으로 생각했었는데 실제 차로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핸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확확 돌아가는 느낌이 정말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를 연수해줄 사람이나 차가 없어서 실제 차로 연습을 못 해본다. 그러면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완벽하게 합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센스가 있으시고 운전하는 게 능숙하시고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크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저처럼 겁이 많고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실제 차로 꼭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에 2시간씩 총 14번을 가서 연습을 했습니다. 28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운전면허 연습기는 끝났고 이제 운전면허 합격기에 대해서 다이어리를 꾸미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뮬레이션 운전면허 학원은 자체 코스가 있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의 코스를 연습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학원 시험이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월요일 1시 정도면 차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월요일 1시로 예약을 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가서 15분 정도 동영상으로 교육을 먼저 받습니다. 동영상으로 교육을 다 보고 나면 감독관이 들어와서 주의사항을 말해줍니다. 코스별로 주의사항을 듣고 이제 이름을 불러서 가면 조를 말해주고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조끼리 시험을 보러 이동합니다. 제가 속한 조는 5명이 있었는데 제가 5번이었어요. 마지막 번호라서 저는 1시 시험이지만 앞에 먼저 응시자들이 다 보고 제 차례가 오기 때문에 2시 20분까지 시험 장소로 나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기다리고서 시험 장소에 가서 대기했습니다. 4번 응시생이 시험을 볼 때 저는 뒷자리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명절에 고속도로 꽉 막혀서 앞으로 못 가는 것처럼 월요일 1시에 차가 이렇게 많을 일인가 싶을 만큼 차가 진짜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유를 몰랐죠. 갑자기 차가 막히니까 이게 왜 이렇게 차가 막힐까? 그냥 그러고 말았죠. 그러고서 이제 제 차례가 된 겁니다. 제 차례가 됐는데 차가 역시 계속 많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저는 ABCD D코스가 걸렸습니다. D코스는 학원에서도 연습을 했었는데 하나의 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A코스, 왼쪽으로 가면 D코스입니다. 저는 왼쪽으로 가야 되죠.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우회전을 하려고 우회전 차선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제서야 나 좌회전 해야 되는데 나 D코스인데 이 생각을 하면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경로 이탈로
불합격을 하고 맙니다. 이거는 명백히 제 잘못이고 긴장을 안 한 제 잘못이기 때문에 멍청 비용으로 응시료 3만 원을 날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님이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통화에서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힌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시험 보는 그 코스에 교통사고가 나서 시험 보는 차들 말고도 다른 일반 차들까지 가지도 못하고 계속 서서 사고 수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차가 꽉 막혀 있었던 거라고 알게 됐습니다. 하필 내 차례에 교통사고가 날 게 뭐냐 생각하면서 집에 와서 다음 시험을 기다렸습니다. 3일 후 목요일 저는 다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목요일 날 시험 보러 가려고 준비를 막 하는데 카톡이 왔어요. 뭐야? 하고 열었는데 하나카드에서 카톡이 온 겁니다. 하나은행과 콜라보한 플레이브 체크카드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카드 이벤트로 당첨된 사람한테 플레이브 러기지 택을 준다고 이벤트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런 이벤트에는 관심이 없고 또 제가 당첨될 거란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카드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기뻐가지고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근데 제가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 이벤트에. 그래서 러기지 택을 집으로 보내준다고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게 무슨 좋은 일인가, 이렇게 좋은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발 이 플레이브 기운을 받아서 우주 데스타니까 이 우주 데스타의 기운을 받아서 오늘 합격할 것 같은데 운이 좋은데 기운이 좋다, 기세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가는 길에 오늘은 마지막 순서 말고 그냥 차라리 첫 번째 순서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갔거든요. 근데 진짜 첫 번째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기세가 좋은데? 이러면서 이제 시험을 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플레이브의 기세가 나에게 오는 날이다 생각하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다행히도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고서 감독관님이 잘했다고 합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점수도 97점인가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뭐가 부족한지 말씀 안 해주셨고 저의 응시표에 불합격이 4개나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불합격한 거 잘 보완해서 잘 했네요.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차에서 내려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4시쯤에 시험을 봐서 4시 20분에 다시 도로교통공단으로 돌아와서 운전면허증 발급을 하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번호표를 딱 뽑았는데 대기 인원이 70명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하고 봤더니 원래 연말이 그런가 봐요. 어쩌겠어요. 기다려야지. 그리고 저는 지금 합격해서 너무 행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70명이 뭐 대수겠습니까? 운전면허증 발급까지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4시 20분에 기다리기 시작해서 5시 15분쯤에 운전면허증을 받았으니까 거의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1시간이 걸리면 어때요? 저는 이제 운전자인데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저의 눈물의 봄부터 행복한 오늘까지가 촤르르르륵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눈물의 봄에 제가 3번 떨어진 거, 그것도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탓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의 운전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저에게 스스로 실망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랑 타인에 의해서 나의 자존감이 박살나는 거랑 이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박살난 나의 자존감을 다시 채울 수 있었던 것은 무한한 연습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의 봄을 지내는 그 시점에는 제가 완벽히 연습이 되지 않았고 합격할 만한 능력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불합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블룸은 완전학습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학생이 충분한 정보와 충분한 학습 기회 그리고 교수 조건을 갖추게 되면 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건 그 학생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일에 도전하든지 간에 실패하고 또 불합격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응원하면서 아직 나는 연습의 기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야. 섣부르게 좌절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